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전은지입니다. 2025년도 두 번째 위험물 기능사 실기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1회차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나머지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이한 난이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시험 문제 중에서는 출제 오류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바로 뒤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출제 경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험물 안전관리법 파트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요, 변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반용기 외부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 그리고 소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문제가 이전 간연도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주셨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환기설비 기준 그리고 옥내 탱크 저장소 통기간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에서 따끔따끔한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물의 정의 및 성질인데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들은요, 이전 관연도에 출제가 되었던 위험물들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연도 기출문제를 착실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이 인류 위험물의 시성식 쓰는 문제, 이 문제에서 이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위험물 명칭이 틀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바로 뒤에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1서기류의 명칭 및 종류 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출제가 된 부분인데요. 1서기류 중에서 조금 생소한 위험물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든 위험물들을 100%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완전 생소한 위험물들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틀려라 라고 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학 반응식 파트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전에 출제되었던 유형의 형태들,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제가 유튜브에 분해 반응식과 관련된 특강 영상을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정수량 및 분해 시 생성되는 기체 문제, 그리고 제1종 분말 소화약제 열분해 반응식, 그리고 질산의 분해 반응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해 반응식을 써주실 때는 항상 개수를 모두 암기한다 라기보다는 개수를 잘 세워서 미정개수법을 통해서 개수를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의 연소 반응식 또한 이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피크린산의 질소 함유량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위험물 기능장에서 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기능사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신출 문제를 낼 때 다른 시험, 기능장이라던가 산업기사에서 문제를 끌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장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되었다. 기능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제 오류가 있었던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바로 여기 보기 2번 중에서 아염소산 나트륨 있죠? 여기가 산자가 없었대요. 아염소 나트륨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명백하게 오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정답 처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는 출제 의도는 아마도 아염소산 나트륨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시성식들 한 번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딘, 산, 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오딘, 그리고 산소, 그리고 칼륨 요 3가지가 결합한 형태겠죠. 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씩 써준 다음에 산소 3개 붙여주세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산소 3개, 3을 기준으로 암기하세요. 그 다음으로 아염소산 나트륨은요, 아가 붙었죠. 여기 아이오딘은 아이오딘 하나가 이름이고 얘는 염소 앞에 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아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산소 하나 빼세요. 산소 하나 빼고 산소 2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나트륨 그리고 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삼산화크로뮴입니다. 이거는 이름에서 알려줬죠. 이름에서 알려줬습니다. 산소가 3개 있는 크로뮴. 자, 크로뮴에다가 산소인데 몇 개? 삼산화 3개 있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3개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과망가니즈산 칼륨인데요. 자, 아무것도 없으면은 산소 3개. 그런데 과가 붙었으면은
과합니다. 그죠? 한 개 과해요. 너무 많다. 3개에서 하나 더 늘리세요. 4개가 됩니다. 4개. 과가 붙으면 4개가 된다. 자, 망가니즈 산 칼륨이니까 칼륨 그리고 망가니즈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크로뮴산 암모늄. 얘가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이크로뮴산 암모늄이니까 암모늄 그리고 크로뮴에 산소를 붙여줄 건데요. 얘는 특이하게도 이제 산소 7개가 붙는다.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암모늄 그리고 크로뮴을 적어줄 건데 앞에 다이 있죠? 다이는 2라는 뜻이에요. 우리 암모늄에도 2 붙여주고 크로뮴에도 2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시정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조금 어려운 따로 암기해야 되는 위험물이었고요. 나머지는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염소 나트륨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전원 정답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줄 문제인데요. 두 번째 신줄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위험물 기능장 2010년에 기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소 함유량은 몇 중량 %인지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전에 나왔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자, 피크린산은요,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이죠.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피크린산, 피크르산, TNP 모두 같은 물질이고요. 화학식 알고 계셔야 되죠. 자, C6H6는 벤젠. 자, C6H6에서 이제 H를 빼줄 겁니다. H를 빼주고 뒤에다가 OH를 붙여준 게 뭐예요? 이게 페놀. OH 붙여주면은 페놀. 그런데 트라이나이트로죠. 트라이나이트로니까 나이트로기 3개 넣어주면 됩니다. 요 사이에다가 나이트로기를 3개, NO2를 3개 넣어주시면은 피크린산이 됩니다. 자, 질소 함유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질소 몇 개 있는지 보셔야 되죠. 질소가 몇 개?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분자량, 분의 질소의 분자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분자량 계산하시면 229가 나옵니다. 자, 탄소가 6개 있기 때문에 12 곱하기 6 해주시고요. 수소 2개 있죠. 1 곱하기 2 플러스 질소가 14고요. 14에다가 산소 16 곱하기 2 해준 것이 나이트로기죠. 나이트로기가 총 3개 있습니다. 이게 3개 있고요. 다음 플러스 산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6개. 그리고 수소 H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전체 계산해 주시면은 229가 나오는데요. 우리 피크린산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위험물 중에 하나죠. 따라서 피크린산의 분자량 229라고 그냥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체 분자량이 229고요. 이거 분의 질소 함유량입니다. 질소는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질소는요, 하나의 원자량이 14입니다. 3개 들어있으니까 14 곱하기 3. 그리고 중량 %라고 했으니까 퍼센트 100분율로 나타내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34%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WT%라는 거는 이것의 질량 비율을 계산해 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34%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푸는 방법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문제는 끝이 났고요. 2025년도 2회차 풀버전 해설 강의는 모아바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